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11주 만에 그래도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우세종이 되고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은 무엇이고 전파력은 얼마나 강한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의 안무업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11주 만에 줄고 있다 이런 네네. 소식을 지금 듣고는 있는데요. 네. 도내의 증감 추이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벌써 오후 6시에 9,600명, 9,600 정확히 9,622명이 발생했다고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중증 환자, 그러니까 10만 명당 위중증 환자가 강원도가 3.95명입니다. 이것은 네. 전국의 2.19명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서 전국적 추세보다는 조금 더 강원도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뭐 지난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난주에 비해서 한 3,000명 정도 감소를 네. 해서 감소 추세이지만 이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어질지는 걱정입니다. 네. 줄고는 있지만 정점을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국적인 추세에서는 확실히 정점이 지나고는 있다. 이제 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게 뭐 백두산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갔다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 좀 완만하고 또는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60만 명 될 때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을 보면 한 5월 중순은 돼야 확실한 이 감소세에 접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예측도 우리가 먼저 한 2월 달에 생각을 해보면은 3월 초 중이면은 뭐 한 30만 명대, 40만 명대에서 우리가 정점을 찍을 거라고 했는데 더 늦게 그리고 더 높게 정점을 찍은 걸 봐서는 섣부른 예측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장담을 할 수 없고 네. 또 다른 변이적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네. 지금 우세종화되고 있다고 하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그럼 어떤 것이고 전파력은 얼마나 강한 것인가요? 예, 스텔스라는 이름은 이제 일부 국가 검사 체계에서 이제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검사 체계에서는 잘 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좀 맞지 않기는 그렇군요. 합니다. 하지만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이 어떤 증상이라든지 위중증도라든지 어떤 백신에 대한 효과 또 치료액에 대한 효과는 다 비슷한데 오미크론하고 단지 전파력이 한 1.5배 정도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지금의 그 나타나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우세종화되고 있다고 예, 하는데. 벌써 오늘 어제 데이터로 보면은 이제 절반을 넘어서서 60%를 넘어가는 전체 그러니까 확진자 100명 중에 벌써 60명, 70명이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세종이 되었다 이렇게 네, 이제 그렇게 봐야 표현해도 됩니다. 되겠네요. 네네. 그렇다면 이 오미크론, 이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또 한 번의 정점, 또 한 번의 또 대유행이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게 전파력이 이제 오미크론에 비해서 1.5배이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이제 몇몇 학자들이 오히려 오미크론이 이 정점을 이끌고 또 코로나 종식을 앞당길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워낙 전파력이 높고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다, 새해 선물이 될 거다 하는 예측이 있듯이 이 스텔스 오미크론도 전파력은 오히려 오미크론보다 높으면서 위중증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점을 좀 당길 수도 있고 코로나 종식을 좀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그런 또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 새로운 오미크론 이 변이종 때문에 뭐 전파력이 워낙 강해서 일선 현장에 있는 의료진 또 방역 관계자들의 이 전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부하도 심각한데요. 일선 현장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 우리 병원 의료진들이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특히 이제 지지난주 한 2주 정도에 2주 전에 아주 정점을 찍을 정도로 병원에 많은 의료진들이 걸렸었고요. 그렇군요.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환자실에 있는 의료진이라든지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이 감염되면서 특히 이제 중환자, 응급환자 진료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의료진의 경우에 감염이 되면 네네. 3일간 격리 치료 후에 다시 현장에 지금 의료진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3일 격리 후 복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3일 격리 후에 복귀한다는 것은 의학적 판단은 아니고요. 네. 이제 의료적 상황이 워낙 위중한데 네네. 이제 의료진이 확보가 안 되니까 최소한으로 3일만 격리를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네. 하지만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3일 격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이 3교대가 벌써 어려워서 네. 2교대로 위기를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K-방역 지금까지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부의 정책과 의료진들의 또 헌신, 또 국민들의 협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추가적인 변이종 때문에 현재의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할 것 아닌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실제로 의료계의 일부에서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가 전체적인 의료 붕괴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더 깊게 보면 이 재택 환자 중에서 갑자기 투석 상황이 발생을 한다든지 네. 소아 중증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산모 중에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가끔씩 어려움을 겪고 또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어서 네. 뭐 아주 완벽한 그런 뭐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감사 말씀을 또 네네. 드리는 입장이고요. 교수님, 그 숨은 감염 사례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도 또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워낙 이제 위중증이 낮은 게 좀 감기도에 좀 가볍게 겪는 네, 사람들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걸린지 몰라서 숨은 감염자가 되고 네. 또 몇몇 분들은 아이 뭐 그냥 걸려도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검사 안 받을 거야. 이래서 이제 숨은 감염자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전파력은 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증상이 있고 의심스럽고 네. 또 본인이 걸린 것 같으면 적극적인 검사에 임하고 또 격리를 해서 주변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네, 지속적인 자가 진단과 검진이 필요하겠군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스크도 잘 쓰고 네. 특히 이제 이 손발 위생, 이 피부 위생을 잘 해서 이 감염을 최소화, 남한테 옮기는 것도 최소화해야 되고 내가 걸리는 것도 최소화해야 됩니다. 나와 남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네네. 기본이면서 중요하겠군요. 네, 네. 안법 교수님, 오늘도 큰 도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